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되는 세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용산구입니다. 용산에 어딨냐면 대문 중고등학교 정문 쪽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피디님 여기 와보셨나요? 아니요, 전 처음 와보는 곳이에요. 동네 분위기가 이렇게 쭉 둘러봤을 때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거의 뭐 2000년대 초반 같은 느낌인데요? 맞아요. 사실 용산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그 있잖아요. 그 용산역 바로 앞에 굉장히 힙한 가게들도 많고 막 그런 데를 떠올리시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아까 걸어오면서 만리시장 봤잖아요. 서울 같지가 않아요, 느낌이. 되게 좀 낙후되어 있는 동네 느낌이 확 나는데 여기가 현재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이제 용산구 서계동이라는 곳이거든요. 서계통합구역. 이라는 곳에 서 있고 좀만 걸어가면 청파동이 나옵니다. 여기 주변이 다 뭐냐면은 그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패스트트랙이라고 불리는 신속통합기 선정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역을 전반적으로 쭉 돌아보면서 이 구역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그 가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어디 갔다 오셔? 저희 가지울 6구역 갔다 왔어요. 네, 아무튼 저희가 이제 오늘 볼 곳은 용산구 위주로 살펴볼 예정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서계동을 지나서 청파동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청파동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서울역 있잖아요. 서울역을 딱 중간으로 두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암동, 한남동 이렇게 이어진다고 하면은 왼쪽에 서계동, 청파동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지금 속도가 제일 빠른 데가 청파 1구역이라는 곳이 있고 지난 23년에 조합 설립이 되고 지금 현재 사업 시행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이미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신통이라 그런지 확실히 빠르네요. 아, 근데 1구역은 참고로 신통이 아니에요. 아, 1구역은 아니에요? 네, 1구역은 아니고 1구역도 지난 시간에 북가자 6구역처럼 거의 20년 가까이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고 멈춰져 있다가 비교적 최근에서야 이제 속도를 이제 내고 있는 곳이고요. 최근에 이 청파 2구역이랑 아까 저희 지나온 서계동 같은 경우에 거의 조합 설립이 한 2주 차이로 동시에 났어요. 청파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신속통합기 1차 선정지가 됐고요. 그래서 21년 12월에 선정이 됐고 서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이 지나서 22년 12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선정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거의 월마다 신통 신규 선정지를 발표를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지금처럼 수시로 선정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거의 막 1년 단위로 선정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사업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곳이 이번에 조합 설립을 거의 비슷하게 동시에 받았거든요. 청파 2구역이 6월 23일 날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 여기 서계동 같은 경우에는 7월 2일 날 얼마 안 됐어요. 진짜 얼마 안 됐네요. 조합 설립 인가가 네. 거의 동시에 났으면 나중에 이주할 때도 거의 비슷하게 이주할 것 같은데. 여기도 조합원 수가 꽤 많습니다. 이 청파 2구역과 서계 통합구역을 합치면은 조합원 수가 거의 한 2,500명 가까이 돼요. 근데 부세님이 이 지역을 좋게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은 용산구 자체가 전반적으로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서울역 주변으로 이쪽 청파 서계동도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낙후되어 있죠. 그리고 후안동 쪽도 굉장히 많이 낙후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곳들이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서로 이제 어떻게 되냐? 일단은 입지적으로 위치를 봤을 때 서울역이랑 가깝잖아요. 서울역 하면은 딱 뭐가 떠오르세요? 서울역 하면 KTX죠. 교통의 중심지라는 딱 인식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역 주변이 어떻게 보면 가치의 인정을 못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새 아파트로 개발되는 곳이 없어서였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바로 옆에 공덕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어때요? 라체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거래 금액이 보면은 84 타입 기준으로 지금 30억이 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심지어 또 서울역이랑 또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현재 분위기만 보면은 이렇게 막 썩은 빌라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경사가 심해가지고 열선이 깔릴 정도로 많이 낙후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항상 주식도 그렇고 저평가된 곳에 투자를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이 용산도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이제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럼 서울역과 가까운 것이 실제로는 얼마나 큰 장점인가요? 저희가 처음에 지나왔던 곳 같은 경우에는 서울역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도보로 한 3분 정도 거리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주변에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발이 되고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이동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서울은 무조건 대중교통이거든요. 그중에서도 지하철역에서 얼마나 가깝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서울역은 몇 호선 몇 호선이 지나가죠? 1호선, 4호선 네. 공철 그렇게 네. 지나가죠. 되게 많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외에도 저는 앞으로 서울역에 대한 그런 가치나 이런 것들은 더더욱 올라갈 거라고 보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아파트 개발까지 완료가 되면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용산 쪽, 서울 쪽에 투자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쵸,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최근에 저희 수강생 몇 분이 또 투자를 하셨거든요. PD님도 한번 맞춰보실래요? 실투자금 한 얼마 정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서울이면 7, 8억은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 그쵸, 맞아요. 근데 여기를 실투자금 1억대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을 어떻게 실투자금 1억대로 들어가요? 그런 거 있으면 혹시 저도 소개 좀. 요즘에 이제 대출이 이제 많이 안 나온다고 되게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3억까지밖에 또 안 나오고. 네, 맞아요. 이게 또 한두 달 차이를 두고도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이번에 실투자금 1억대에 들어간 이제 수강생분 같은 경우에는 매가가 5억인 재개발 빌라에 투자를 하셨어요. 그런데 대출을 70% 이상 받으셔가지고 대출 같은 경우에 거의 한 4억 가까이 대출을 받는데 성공을 하셨거든요. 그 덕분에 실투자금을 한 1억대 세팅을 하는데 성공을 하셨습니다. 아, 그분도 여기 서계통합구역에다가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부분은 무조건 아파트 투자에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선택이 굉장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요즘에 매매가는 계속 올라가죠. 새 아파트, 신축 아파트 가격도 계속 올라가죠. 그런데 대출은 점점 쪼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돈이 많으면은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사면 되지만,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을 듣는 분들 보면은 사실 부모님의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하면은 실투자금 아무리 잘 모아도 5천만 원 모으거나 1억 모으거나 이런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그게 재개발 투자, 그러니까 상급지로 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개발 투자하면은 실거주까지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아파트만 생각해서 무조건 실거주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서울에 현재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런 빌라나 단독 다우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전세도 놓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전세도 놓을 수 있고, 청파 이제 2구역이랑 서계동 통합구역 같은 경우에는 신속 통합기 선정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통허가 요건이 붙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실거주 의무를 해야 의무 요건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피해가는 방법들은 어디 가서 들을 수 있는 거죠? 서울투자 무료특강 들어와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특강은 언제 하는 거죠? 무료특강은 이제 8월 20일 저녁 7시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유튜브 링크를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때 시간 맞춰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대에 딱 들어가면은 서울에 1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그 비밀 다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아, 너무 다 풀어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청파 3구역 쪽에 들어와 있고요. 청파 3구역은 앞에 소개해드린 이제 청파 1, 2, 3 중엔 속도가 가장 늦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작년에 선정이 됐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정비구역 지정. 그림을 그리는데 지금은 몇 년 안에? 지금은 2년. 네, 2년 안에 끝낸다고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빠르면은 올해 아니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비구역 지정이 날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요즘에는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 정비구역 지정이 났다고 해서 그 다음 절차까지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바로 추진위와 조합 설립까지 한 번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조합 설립까지 빠르게 가면은 네, 내년까지 조합 설립이 완료가 여기도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처음에 선정될 당시에 동의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거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선정이 된 케이스라서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조합 설립까지 무난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청파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근처에 숙명여대 건물이 있어요. 숙명여대가 근처에 있나요? 맞아요. 숙제입구역이랑 가깝고요. 저희가 여기서 있단 말이에요. 바로 여기가 숙명여대 캠퍼스입니다. 네, 위치가 가깝죠. 여기가 이제 별관으로 해서 숙명인재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개발 구역 안에 이런 교육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구역에서 처음에 진행이 될 때 제외하고 갑니다. 아, 그러면 좀 더 넓게 재개발할 수 있는 거를 이런 구역이 빠지면 약간 이 빠진 모양처럼 지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구역이 실제로 보면은 좀 이상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이게 빠져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숙명여대 건물. 저는 이런 교육시설이 남아있으면은 더 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학세권이면 좋잖아요. 왜 주의할 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왜냐면 나중에 이런 재척되는 구역 없이 한 번에 개발이 진행돼야지 아파트 배치를 할 때에도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건물이 있는데 바로 앞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까요? 좀 힘들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주변은 이제 보통 그래서 공원으로 주변에 채우겠죠. 그러면은 평형 배치를 할 때에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안 좋아질 가능성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투자금이 많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도 투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진행 속도와 사업성 중 어떤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시나요? 저는 예전 같았으면은 사업성이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속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면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신속통합기,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 보전계수라는 걸 적용을 해서 용적률을 올려주거나 임대주택 비율을 실제로 낮춰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요즘에는 사업성이 안 나와서 개발을 진행 못한다? 이런 얘기는 잘 안 나와요. 옛날과 달리.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굉장히 서울의 많은 구역들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주민들이 잘 따라오느냐, 그리고 얼마나 자치구에서 협조를 해주느냐, 이제 이런 게 앞으로 관건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사업성은 사실상 사업성 보전 개수를 통해서 현재도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속도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디님 조심하세요. 경사가 오. 지금 저희가 청파 1구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획 세대수는 697세대. 그래도 나름 이제 용산이고 이제 위치가 좋다 보니까 프로지오 중에서도 프리미엄 라인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도 서울에 아직도 이렇게 개발돼야 될 곳이 많이 남아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옛날에는 좀 무서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가 될 걸 상상해 하니까 막 가슴이 뛰어요. 서울 어디 가나 다 비싸니까 재개발, 재건축 물건만 찾으면 그냥 다 돈 되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이 성공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잘 진행이 되다가도 갑자기 또 사업 진행이 잘 안 되는 그런 구역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선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공부가 필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럼 공부는 어디서 하는 거죠? 제가 현재 강의하고 있는 서울투자반에서 실력을 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투자반에서는 전부 이런 돈 되는 물건들만 알려주고 소개하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개념도 소개를 해드리고 보통 많은 분들이 이런 비싼 동네만 오는 거 아니냐?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서울 토박이지만은 서울에 정말 다양한 곳들이 많거든요. 다양하게 공부를 하면서 내가 현재 가진 투자금으로 어디를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지 구역을 분석하는 눈, 입지를 분석하는 눈을 키워드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여기 이제 상가 라인 쪽은 이제 재척이 돼서 여기는 이런 데는 이제 빠지고요. 이쪽은 청파 이제 1구역이고 이제 지나서 저희가 또 청파 2구역이랑 바로 붙어 있는 청파 2구역 쪽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청파도 생각보다 구역이 넓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1, 2, 3구역 합치면은 여기도 한 4,000세대? 물론 아직 청파 2구역은 안 돌아봤지만 청파 1구역, 3구역, 서계 통합구역까지 해서 현재 어디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파동만의 또 장점이 있고 서계동만의 장점이 있는데 우선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청파 이제 2구역, 3구역 쪽에 초등학교를 이제 끼고 있기 때문에 새 아파트가 되고 나서 자녀를 이쪽에 학교를 보낼 생각이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쪽이 좋겠죠. 근데 이제 역에서 가까운 거는 청파 1구역만 놓고 보면은 4호선 수대 입구역에서 가깝고 사실 서울역까지는 뭐 못 걸어갈 정도는 아니지만 거리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서계동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역 15번 출구에서 가까운 곳 기준으로 도보 한 3, 4분이면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역에서 가까운 걸로 봤을 때는 저는 서계동이 좀 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단지도 보면은 서계동이 제일 커요. 거의 2,700세대 가까이 올라가거든요. 여기 청파 2구역이 2,000세대 그거랑 비교해서도 더 많은 세대가 지어지기 때문에 서계동이 이쪽에서는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죠. 혹시 재개발 되면 이런 언덕도 다 깎이는 건가요? 일부는 깎아서 만들고 요즘에는 경사가 높은 곳에 아파트가 올라갈 때는 중간중간에 에스컬레이터도 설치를 해줘요. 여기 보시면은 조합설립 인가 청파 2구역은 이제 6월 달에 조합설립 인가가 났거든요.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청파 2구역 쪽으로 이제 들어왔고요. 서계동까지 가면은 이제 오늘 임장지는 다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청파 2구역이랑 3구역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진행 속도가 청파 2구역이 더 빠르죠. 청파 3구역은 3년 정도 뒤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얼마든지 순서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건 아무도 모른다. 네, 그쵸. 그리고 저기는 왜 비둘기가 저렇게 많나요? 몰라요.
이것도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와, 이런데 카페가 있어요. 여기 카페 되게 많아요. 감성 있는 카페도 많지만 서울역에서 가깝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많이 올까요? 외국인이. 맞아요. 외국인. 요즘에 K-팝, K-컬처 막 난리잖아요. 실제로 이제 서울역 근처 가면은 무거운 캐리어를 든 외국인들을 엄청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도 여기를 왔었는데 외국인들이 아예 단체로 무리지어가지고 이 경사를 낑낑대면서 짐으로 올라가는 걸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막 경사도 높고 그런데 왜 숙소를 이쪽으로 잡을까요? 교통 때문 아닐까요? 아, 그쵸, 그쵸. 그래서 지금 서울역이 뭐가 지나가죠? 공항철도도 있고 네. KTX도 있고. 맞아요. 인천국제공항에서 공항철도를 타면은 여기까지 바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재개발 물건 받아서 용도 변경해가지고 저렇게 카페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카페 하려면은 용도 변경을 해야 되고 방금 얘기했던 외국인 도시 민박어 같은 경우에는 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주택인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무조건 필수로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세대 동의를 받고 용산구청에 허가를 받아서 사업자가 나오면 외도민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자에 대한 부담도 좀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서울역이랑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무조건 수요가 있거든요. 서울 뭐 실투자금 많이 안 들이고도 살 수 있겠는데요?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저번에 수강생분들이랑 용산 임장 왔을 때 여기서 사진 촬영했어요. 남산뷰네요. 어느덧 잘 보이죠? 사람들이 임장을 안 와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죠. 여름에 아무도 안 올 때 혼자 매물 받아가면 그게 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 여기까지가 청파 2구역이에요.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여기서부터가 서계통합구역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그 계단이 마지막이 아니었군요. 서계동이 제일 높아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거든요. 아까 마지막 아니었나요? 마지막 오르막길이 남아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구독을 눌러주시겠죠? 이렇게 해서 용산구 이제 청파동이랑 서계동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봤어요. 오늘 총 이제 4개의 구역을 살펴봤는데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임장하기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나중에 기회 되실 때 한번 나와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구역을 보시면서 비교를 하다 보면은 내가 어디에 어떤 구역에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야 될지도 자연스럽게 학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면서 많은 것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주변 재개발의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천지개벽?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기도 지금 용산에 정말 낙후된 동네이지만 지금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여기가 나중에 저번 시간에 봤던 가지을 뉴타운처럼 천지가 개벽할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요즘에 대출 규제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때일수록 이런 규제를 살짝 피해갈 수 있는 이런 투자들이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늦기 전에 올해 꼭 서울에 좋은 곳에 깃발을 꼭 꽂으셔가지고 좋은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런 좋은 수익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이제 8월 20일 저녁 7시에 무료 특강을 기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보시면서 분명히 궁금한 게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도 한번 해소하시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